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일어난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확진자가 제주에서 특이 증상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집단 감염의 여파가 제주로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일어난 서울 구로구의 한 콜센터. 지금까지 90명 넘게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난 6일까지 일하다 퇴사한 40대 여성 A씨가 지난 7일 제주 여행을 왔다 한나절 만에 돌아갔고 10일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7일 오전 8시 45분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OG8915편을 타고 제주공항에 혼자 도착했습니다. 이후 A씨는 제주 버스터미널 근처 기사식당에서 점심을 먹었고 시외버스를 타고 광치기 해변으로 갔습니다. 다시 버스를 이용해 구자읍 김영리 동성동 근처 유채꽃밭, 뒤이어 함덕해수욕장으로 갔고 함덕리에서 마트와 펜션, 편의점을 들른 뒤 제주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A씨가 다녀간 시설 5곳은 임시 폐쇄됐고 항공기 승객과 버스기사 등 접촉자 33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에 머무는 동안 잔기침은 있었지만 코로나19 증상 발현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본인이 기관지가 안 좋은 편이라서 평소에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하다. 서울이 미세먼지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이곳보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목이 칼칼한 증상이 있고 그에 따른 기침 증상이 간헐적으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여전히 기침을 하고 있고 콜센터의 다른 직원의 경우 확진 판정 3, 4일 전에 증상이 나타난 사실에 보건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 A씨가 편의점에 들를 때를 제외하면 항상 마스크를 썼지만 A씨가 들른 기사식당은 음식을 직접 떠먹는 뷔페식으로 돼 있어 전파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외식할 때는 마스크 쓰고 해요. 제주에서 4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제주 사회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MBC가 보도한 산업용 발열 감시 카메라 오차 문제에 대해 제주도가 장비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산업용 카메라 운영을 통해 1,400여 건의 열 감지를 했으며 외부 온도 유입 등의 일부 문제가 있지만 운영 자체가 무용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산업용과 보건용의 오차가 확인된 만큼 두 장비에 대해 차이점을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제주 지역 콜센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상담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를 하다 보니 감염 위험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120 만더 콜센터입니다. 상담원 20여 명이 하루 평균 1,000건이 넘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다 착용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의 답답함은 있습니다만 크게 불편한 거는 없습니다. 제주에서 20명 이상이 근무하는 콜센터는 6곳에 330명으로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형 콜센터는 100명이 넘는 인원이 한 공간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콜센터 상담원들은 다닥다닥 붙은 책상에 앉아 근무를 하는 데다 마스크를 썼다가도 불편함 때문에 계속 쓰고 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쓰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쓰고 공부를 잘 안 하게 돼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루 종일 쓰고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상담원이 교대로 근무하는 콜센터는 컴퓨터와 마이크 등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접촉을 통한 감염에 더욱 취약합니다. 문을 열거나 해가지고 환기를 자주 시키기에는 소음이나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제한이 많았을 겁니다. 만약에 감염자가 있다면 전파 위험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주도는 우선 도내 콜센터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콜센터와 같은 밀집 근무 시설에 대한 감염병 예방 대응 체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폭 강화해서 발열이라든가 그다음에 방역 소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 예방 감염 수칙 지키기 운동을 위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콜센터들이 당장 공간을 넓히거나 구조를 바꾸기도 어려운 데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외부 PC의 상담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재택 근무도 어려워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약국에 이어 우체국에서도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판매하는 공적 판매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읍면지역 우체국 20군데에서도 오후 5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면 일주일에 1인당 2개까지 살 수 있고 우체국별 판매량은 100개입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도 오는 14일부터 마스크 오브제에 참여하면서 약국과 우체국, 농협의 구매 이력이 통합 관리돼 소비자들은 중복 구매는 할 수 없습니다. 중국 자본이 송악산 일대에 대규모 호텔을 짓는 뉴오션타운 조성 사업이 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해 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놓았는데요. 환경 영향평가 협의 당시 제주도가 법적 의무 사항인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부지인 송악산 일대입니다. 중국 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오름을 깎아내고 400실 규모의 호텔과 휴양시설을 짓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 속에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4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고 우여곡절 끝에 2년 만인 지난해 1월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와 경관심의까지 통과하면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만 남은 상황.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누락해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주도가 총리실 산하인 KEI로부터 개발 계획이 부적정하고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심의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주특별법 363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충분한 어떤 정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심의를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기관의 의견이 상당히 이제 사업에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줬다면은 사실상 그 사업 진행이 좀 불가한 결론으로 도출될 가능성이 높았던 거죠. 그런 이제 보고서가 도에서 말을 해주든가 아니면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저희도 인지를 하고 더 심도 있게 의견을 제출했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좀 난감합니다. 제주도는 검토 의견이 누락된 이유에 대해 사업이 오랜 시간 추진돼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2014년 이전 자료는 찾기도 힘들어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는 논란이 많고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달 임시회에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석연치 않은 심의 과정 등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도내 동물보호 단체들이 남방 큰돌고래 서식처인 대정읍 앞바다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대정해상풍력 사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 등 12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생기면 국제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 멸종이 가속화된다며 제주도와 의회, 해양수산부 장관은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산간 마을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돕기 위해 자치경찰이 행정복합치안센터 운영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행복치안센터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 리사무소에 새로 문을 연 치안센터를 주민들이 찾았습니다. 더덕 수확으로 집을 비우는 사이가 많아지자 순찰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예점 나갔다가 할머니들은 나장 놀다 보면 조금 시간 넘어가지고 왔을 때 보면 뭐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치경찰관 2명이 마을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은 크게 줄었습니다. 송당리는 오름 탐방객과 노인 인구가 많아 도내 읍면 지역 마을 가운데 112 신고가 가장 많은 곳이지만 가까운 파출소가 20km가량 떨어져 있어 순찰차 출동이 지연되기 일쑤.
특히 사건 현장의 초동 조치부터 읍사무소까지 가야 했던 각종 수당 신청 등의 행정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급할 때 바로바로 이용을 못했는데 마을에 생김으로써 그런 민원이나 그런 거 처리하는 게 좀 빨라지고 신속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치안센터는 치안과 행정을 융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우선 구좌읍 송당리와 한경면 저지리 두 곳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송당하고 저지가 지금 시범 운영 중인데요. 상반기 내에 성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다른 지역으로 더 확대 실시할지 여부를 분석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은 농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일반 치안센터와 달리 오전 8시부터 1시간 일찍 근무하고 마을 행사의 교통관리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이 다른 지방에서 지역구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4.15 총선 청년 전략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남 병에 제주 출신 김한규 부대변인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지난달 경기 고양갑에 제주 출신 문명순 전 금융산업노조 수석 부위원장을 공천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73살 조모 할아버지가 숨지고 71살 강모 할머니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 건물 9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로 소설가 현기런 전 한양대 교수가 어제 별세했습니다. 1940년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태어난 고인은 1980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해 소설집 욕마의 꿈과 장편소설 여자의 강, 한라산 등을 남겼습니다. 한양대와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를 역임했으며 지난해 제64회 대한민국 예술원상을 수상했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위법행위 15건을 수사해 20명을 입건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마스크 유통과 관련된 불법 행위인 판매 사기와 매점 매석, 유통질서 문란 행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음식점이나 의료기관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업무방해가 4건, 개인정보 유출이 1건입니다. 교육당국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겉돌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적 사교육 1인당 참여율은 71.2%로 전년보다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은 82.1%로 4.9%포인트 증가했는데 학교 수업 보충과 선행학습 등 일반 교과 관련 비중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 7천 원인데 초등학교는 27만 7천 원, 중학교는 44만 2천 원, 고등학교는 50만 4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